시간이 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런텐츠를 운영하고 있는 이규대 코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4기 여러분들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되게 감사한 마음에 이 자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시간에 원래 들어오시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원래 제가 러닝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러닝크루를 만든 목적에 대해서 설명 잠깐 드릴 거고, 이제 앞으로 러닝을 하시게 될 때 꼭 아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넣었습니다. 저희 런텐츠의 모토기도 하고, 제가 운동과학 전문가로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쉽게 풀어드리려고 이 자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도 있지만 계속 기수별로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잘 들어주시고 앞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의도를 가진 체계화된 훈련이라는 컨셉으로 이번 4기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경력사항과 저의 프로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이게 작년에 저희 1년 전에 런텐츠 1기가 1월 달에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 1년 만에 이제 4기가 이제 된 건데, 그때 제가 시작했던 이제 SNS나 이런 것들이 이 상태였는데, 이제 덕분에 올해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찾아봐 주시고, 기수를 계속 찾아주셔서 이렇게 대회는 대회대로 제가 진행을 했고, SNS 상에 이렇게 많이 심박수 러닝을 알리게 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저는 계속 제가 갖고 있는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트레이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심박수 러닝은 매년 이렇게 계속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진 않지만 우리 러닝 시장에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들 찾아봐 주시고 계시거든요. 심박수 러닝 관심도가 이번에 제가 이렇게 우리 가민 코리아랑 피니시 클럽에서 심박수 러닝에 대해서 인터뷰가 왔었어가지고, 그때도 이 심박수 러닝 강의를 하게 됐었는데, 그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집약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영상도 이 가민 측에서 굉장히 좋게 봐줬고, 이 심박수 러닝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심박수에 관심이 많이 생기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아무래도 가장 영향력 있는 우리 진우션의 션님이 이번 작년 춘천 마라톤 대회 때 요런 멘트를 이제 쓰셨더라고요. 풀코스를 뛰는데 21km까지 심박수를 몇 회를 유지했었는데, 잘 유지했는데 쥐가 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저보다도 훨씬 더 잘 뛰고 그러시는 분이긴 하지만, 트레이너로서 이분은 하루 전날 너무 고강도 훈련을 하셨었어요. 이건 전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여기 밑에 감독님도 되게 유명하신 감독님이시고 국대 러닝 코치시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걸 봤었는데 굉장히 빨랐었고 잘 뛰셨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마지막에 저보다도 늦게 뛰어 들어오셨고 거의 쥐가 나가지고 거의 악으로 뛰어 오셨더라고요. 훨씬 더 잘 뛰실 수 있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들은 심박수를 유지는 잘 했었지만 결국 우리 몸의 근력이라고 하는 게 오버루즈 사용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런 이슈가 나타났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합 전날에는 원래 이렇게 과한 훈련을 하게 되면 본 대회 때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숙련자여도. 그래서 일단 이런 유명한 분도 이렇게 심박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그 후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전 사실 심박수 러닝을 저는 한 5, 6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크게 영향력이 없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심박수 러닝에 대한 가치를 얘기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제 많이 저로서는 되게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도 보면은 이렇게 심박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달아주세요. 이제 아무리 페이스가 느려도 이렇게 내 심박수 대비 어떤 훈련들을 하고 있다, 이런 후기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께도 필요한 지표가 됐으면 해서 담았고요. 저는 현재 80kg인 트레이너입니다. 근데 저의 큰 아이덴티티는 테이핑 없이 트레일 러닝을 원래 하고 있는, 저는 사실 트레일 러너예요. 마라톤이 주가 아니고요. 산을 뛰는 트레일 러닝이 목적인 80kg의 사실 퍼포먼스를 하기에 불리한 체격을 갖고 있는 러너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트레이닝 철학과 이런 것들은 저런 보호 장비 없이 부상 없이 지금 3년째 달리고 있는 것에 대한 이론들을 저는 알려드리고 있고, 그거의 가장 베이스는 심박수 러닝이었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론적인 내용들을 항상 다룹니다. 우리 원래 걷기와 달리기는 기본적인 움직임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러닝을 쉽게 접근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장비에 대한 진입 장벽도 없어서 요즘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찾아주실 거라고 봅니다. 경제적 상황도 많이 어려워지고 러닝이라고 하는 이점들을, 장점들을 SNS뿐 아니고 모든 의류 브랜드에서 앞다퉈서 다
러닝을 키우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있고 모든 브랜드에서 잡으려고 하는 타겟은 러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일반 회사원분들 뿐만 아니고 저희 트레이너 제외하고 무작정 3km, 5km 달리는 거는 우리 몸에 쉬운 스트레스는 아닙니다. 과거에는 저런 채집을 하거나 사냥을 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움직여야 됐던 움직임들이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지금 현대 사회는 편리함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움직임조차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하루에 사실 걷는 시간과 뛰는 시간이 얼마나 다들 되시나요?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요즘 어린 친구들은 할 거 없이 휴대폰으로 모든 것들을 다 위탁하고 있는 세상 안에서 걷기와 달리기, 옛날에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몸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우린 그 더 많은 편안함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적응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보면 이런 뇌과학 책들이나 성공한 뭐 유튜브에 성공한 사람들 저자에 대한 내용들, 뭐 타이탄의 도구들, 이런 좋은 자기 개발서들 책들 보면 하나같이 나오는 얘기는 다 러닝에 대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냐면 실제 뇌과학적으로 러닝이 좋은 이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오늘 다룰 수는 사실 없고, 만약에 원하신다면 후반부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뇌과학적인 베이스는. 그렇지만 영상에도 유튜브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스킵하고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처음에 두려워하고 못하는 건 뇌과학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우리 피지컬적으로도 그렇고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 당연하냐면, 자, 이건 약간 저의 시대적 배경도 나올 수 있는데, 우리 과거 체육 시간에 대한 경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리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과거 그냥 체육 시간 잠깐 회상해 볼게요. 체육 시간이 누군가한테는 축구와 농구와 피구와 달리기를 잘하면은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져 있을 텐데, 누군가한테는 되게 바보가 되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있는 대치동이라고 하는데 동네 특성을 잠시 비유해드리면, 여기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의대가 거의 메인이고 뭐 재수 삼수는 기본으로 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체육 시간을 되게 기피합니다. 왜냐면 체육 시간만 되면 자기가 바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그랬을 때 신체 움직임에 대한 것들은 더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 지금 사람들도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육 뛰는 거 내가 상상도 못했는데 내가 지금 이런 런텐츠를 보고 있네, 이런 러닝 크루에 지금 가입을 해서 러닝을 하고 있네, 이것도 되게 주변에서 신기해 할 거고 되게 칭찬도 많이 받으시면서 더 잘하게 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신체는 그러지 못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 자기 효능감도 되게 높고 뇌과학적으로 되게 이점들 많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뛸 준비가 안 돼 있을 확률이 훨씬 큽니다. 왜냐면 우리 신체는 그렇게 지금 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를 제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메타인지는 심리학 용어인데요. 자신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에 대한 심리 용어로 많이 쓰이는데, 요즘에 자기계발서에 1등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0.1%의 비밀이라고 EBS에서 했던 실험입니다. 전국 석차 0.1%와 그냥 평범한 아이들 700명씩을 비교했었어요. 대체 0.1%인 친구들이 왜 성적이 저렇게 좋고 0.1%에 들 수 있을까? 여러 것들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IQ가 높나? 아니면 그냥 부모의 재력과 부모의 학군 교육과 이런 것들일까? 뭐 이런 걸 다 따져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뭐였냐면,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700명한테 카드 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한 30장의 카드를 주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스스로 공부하게끔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얼만큼을 공부하고 외울 수 있는지 똑같은 시간을 할당을 했는데, 이 두 집단의 차이가 가장 큰 건 뭐였냐면, 전국석차 0.1%는 이 시간 안에 이 정도 내용이면 내가 몇 장의 카드 30장 중에 한 몇 장을 외울 수 있다 라는 것들을 많이 아는 쪽은 0.1%였고요. 평범한 아이들은 내가 이 정도 카드를 다 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얼마 본인이 예상하지 못하는 양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의 적정 수준을 알고 못하고의 차이를 알려주는 게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가 높을수록 공부를 잘하는 거고요. 메타인지를 모르면 어떠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스스로 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내 능력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러닝으로 제가 설명해서 늘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지루한 얘기를 하는 이유도 결국 여러분들의 러닝 메타인지를 깨워드리기 위해서요. 저희 트레이너들도 사실 하는 일이 고객님들한테 신체에 대한 메타인지를 깨워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고객님, 우리 뭐 정원님, 봉길님, 골반 이쪽 틀어져 있어요. 자세 여기 틀어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어 보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해드리는 서비스가 저희 같은 운동 전문가들이 하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러닝 메타인지를 해드리려고 이런 심박수 데이터를
원하고 피드백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리는 걸 할 때 내가 지금 이 정도 페이스에서 이 정도 거리를 내가 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고, 아니면은 보지 않고 뛰더라도 끝나고 나서 내가 지난번에는 이 정도였으니까 다음번에는 이렇게 뛰어봐야지, 이러한 기준들을 잡아가면서 스스로 메타인지 해가면서 러닝을 건강하게 해 나가게끔 해드리는 거에 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과 반복이 있습니다. 연습과 반복의 큰 차이가 뭘까요? 우선 반복은요, 그냥 내 습관적으로 나가서 뛰는 겁니다. 남들이 뛰어서 나가니까, 아니면 내가 퇴근하고 뛰기로 했으니까 그냥 나가서 그날 그냥 내 기분, 내 컨디션 상관없이 그냥 그날 뛰고 싶은 대로 뛰는 거는 그냥 단순 반복이 되는 거고요. 연습은 내가 의식을 하고 뛰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 5km 뛰고 나서 이런 상태였고, 이 정도 페이스에 어떠한 상태로 심박수가 어땠고 케이던스가 어땠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나서 다음번은 이렇게 떠야지, 이번에는 이 정도 페이스로 떠야지, 이 정도 거리를 떠야지 하는 의식을 하고 하는 러닝이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SNS 인증하려고 그냥 단순 반복을 합니다. 주간 챌린지, 월간 챌린지 뒤에 얘기하겠지만 몇 킬로 채우고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아까 과거에 말한 과거의 몸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뛰면 안 된다는 내용이랑 같아지는 거거든요. 우리 몸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무조건 뛴다고 해서 몸이 견뎌내지 못한다고요. 그건 뒤에 좀 더 설명드릴 겁니다. 아무튼 무작정 반복하는 건 좋지 않아요. 어느 거리를 내가 채우고 이거가 일단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 뛰고 다음번에 뛸 때 어떻게 뛸지를 알고 그 다음번에 뛰고 나서 어떤 피드백을 주고 받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전 도와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웨이트를 하는 걸 할 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제 다들 똑똑해지셔가지고 PT도 어떤 트레이너가 이제 받으면 안 되고 어떤 센터에 가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러닝은 그러한 기준들이 잘 없다 보니까 그냥 모든 정보가 많다 보니까 지금 다들 수용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좀 눈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피트니스 트렌드 이건 잠깐 넣었는데, 우리 세계적으로 지금 피트니스 트렌드에 항상 웨어러블 장비랑 아웃도어 액티비티는 항상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웨어러블 장비와 아웃도어 액티비티는 계속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순위에 맞는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런텐츠를 신청한 이유는 러닝을 잘하고 싶어서 넣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러닝과 친해지고 싶어서, 다 제가 보긴 봤는데 그 잘한다에 대한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누군가한테는 대회에 참가하는 게 잘하는 건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런 질병 없이 안티에이징 하면서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런텐츠의 이유가 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웨이트처럼 웨이트를 잘하려고 하는 분들도 보면은 다 식스팩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저렇게 김연아처럼 몸짱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잘 움직이고 잘 건강을 영위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 러닝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우리 누가 헬스장에 저렇게 고중량 무게를 꽂아져 놓고 있으면 들어가서 하려고 시도하시나요? 아니죠. 절대 안 하죠. 저거는 시도조차 거의 안 하실 겁니다. 그거를 1RM이라고 하고 이제 3대 500 얘기할 때 나오는 지표가 요 1RM 기준인데, 한 번 반복하는 횟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러닝도 이러한 무게처럼 무작정 고중량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헬스, 이게 다 건강의 미의 기준이라는 게, 우리 골프 선수들도 그렇고 운동선수들도, 손흥민도 다 이런 식스팩 뚜렷하게 있고 다 큰 몸을 가져야만 좋은 몸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듯이 우리 러닝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잠시 우리 뇌과학적인 것 때문에 든 건데, 러닝이랑 웨이트가 지루한 이유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 골프랑 낚시가 중독성이 강한 스포츠로 되게 대표적인 것들이거든요. 불확실하지만 한 번 잘 될 때, 하루 잘 될 때 느끼는 그 손맛과 손에서 느껴지는 그 감각, 그 쾌감, 그 도파민 터지는 게 굉장히 커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경험을 하려면 우리 러너들도, 러닝을 하시는 분들도 어떤 대회를 나가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시는 건데, 그걸 느끼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뭐 골프랑 낚시도 당연한 거긴 하지만 우리 러닝이랑 육상, 산 타는 거 이런 게 다 지루한 이유가, 정상을 올라가야 그 쾌감을 느끼는 그 과정이 힘들듯이, 몸을 만드는 것도 그 몸을 만들려고 매일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이 되게 지루하고 힘들거든요. 뭔가 바뀌는 거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린 뭘 하죠? 인바디를 찍어요. 체중계에 올라가요. 건강검진을 받아요. 그랬을 때 수치가 좋아졌으면 그때부터 더 뭔가 할 모티베이션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고서는 진짜 우리 러닝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고 지루할 수 있는 운동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뛰기 시작하면은 우리 뇌에서는 많은 반응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아무튼 저런 도박으로 비유하지만 이런 사행성처럼 순간순간 느끼는 터지는 포텐셜이, 도파민이 크진 않지만 러닝도 계속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긴 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러닝 데이터가 변해가는 것들도 하나의 도파민으로 작용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다 괜찮으신가요? 네, 잘 듣고 계신 거죠? 네, 반응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러닝을 잘한다라는 거는 뭐 대회에서 순위를 매기고 내가 10km를 완주하고 이런 거에 당연히 그런 것들도 모티베이션이 되지만 결국 저희가 심박수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거는 다치지 않고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폐훈련이라고 하는 거, 심폐호흡훈련, 우리 러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수행력 향상을 위해서입니다. 결국 우리 심장이 계속 뛰기 시작하거든요. 크로스핏을 해도 심장이 뛰고요. 심폐라고 하는 심장과 폐, 산소를 들이마시고 뱉고 하는 폐의 역할과 심장에서 이 여각의 역할을 해주는 것들, 이 심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훈련을 해야지 마라톤 대회에서도 잘 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러닝을 5km든 10km든 심박수를 안정하게 하면서 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심폐 체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당연히 뛰면 힘들죠. 3km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우리 군대 특급전사라고 하는 지표도 3.6km 이상 안 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SNS상에 많은 분들은 5km는 창피해서 어디 SNS에 올리는 게 이상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달릴 때 심박수라고 하는 거는 신뢰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변수는 존재합니다. 저도 지금 이번에 독감이 걸렸어가지고 오늘 뛰고 온 걸 영상으로 남기긴 했는데, 독감이 걸리거나 날씨가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내가 소화가 잘 되지 않았거나 모든 생리학적인 생체 바이오리듬적인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심박수는 좀 바뀌긴 합니다. 웨이트 할 때 무게를 저렇게 설정하게 돼 있듯이 항상 고중량으로 운동을 하면 저렇게 밑에 사진들처럼 싫어 죽겠는 표정이 나올 정도로 운동을 하는 건, 제가 말하는 러닝은 산소 샤워하는 것처럼 개운한 느낌이 나는 게 아닌 굉장히 불쾌한 느낌이 나죠. 근데 이제 저런 부분은 이 점들도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얼마나 뛰는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뛰냐가 중요한 거고, 뛰고 나서 우선은 내 몸이 항상 개운한 것처럼 기분이 좋아져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게 5분이든 5km든 10km든 10분이든. 그래서 러닝에 대한 접근을 저희 런텐츠는 하시는 분들은 꼭 눈을 감게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러닝 크루를 만든 이유는요, 저는 사실 러닝 크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크루들도 많고 제가 다 알고 있고 저도 가긴 가지만 원래는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무분별한 정보 속에서 무작정 그냥 가치의 가치로 무작정 뛰는 것들이 저는 트레이너로서 되게 보기 힘들었어요. 같이 하면 되게 좋은 거라는 건 저도 장점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트레이너로서 그냥 이렇게 막 따라가다가 상심하고 낙심하고 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두 가지 양면 지킬앤 하이드처럼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현업이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갖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막 인증하고 막 저런 100km 챌린지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유행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사실. 요거는 약간 예민한 부분입니다. 항상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우리 러닝 스킬을 가르치는 코치와 러닝을 잘 뛰게 하는 스킬은 다릅니다. 국가대표 코치가 와서 알려주는 러닝과 제가 알려드린 러닝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또 사람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들인데, 사실 엘리트들이 하는 운동들을 우리가 따라하면 안 돼요. 너무 좋은 정보지만 다 시기가 있다. 그래서 다시 이걸로 들어올게요. 우리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왼쪽 같은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대형 병원이나 가면은 있는 엘리트 선수들이 피지컬 테스트할 때, 이타 테스트할 때 저거 실제 합니다. 심박수 체크하면서 입안에서 나오는 산소랑 이산탄소 비율을 수치로 보고 있다가요, 이 사람이 어디가 맥시멈인지 딱 체크를 합니다.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뛰는 거죠. 이제 그건 무산소 운동이 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저런 최대치를 하는 훈련은 저겁니다. 저 VO2 맥스, 말 그대로 산소 맥스를 체크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거를 일반 사람들이 할 수는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맥스를 뛰게 했다가는 바로 번아웃 오거나 오바이트 하거나. 그래서 이제 일단 심박수란 여러분들의 이제 웨어러블 장비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뛰고 나서 데이터가 나올 건데, 가만히 있을 때 나오는 안정기 심박수, 우리 이제 거의 60에서 70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지금 워치 있으신 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달리고 나서 나오는 평균 심박수가 우리 기준이 될 거고요. 최대 심박수도 기준이 되긴 될 겁니다. 페이스라는 건 뭐 달린 총 거리를 1km씩 나눠서 설명드리는 건데, 우리 600 페이스로 뛰어보세요 이런 말 제가 해드릴 거고요. 1km를 가는데 7분 50초가 걸리는 거고 6분이 걸리는 속도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러닝머신으로 환산해 놓은 건데요, 거의 한 요 정도가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걷는 속도가 6 정도가 될 텐데, 그래도 우리 조깅 정도는 해야 되니까 한 800 페이스가 7.5, 이렇게 이 표대로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운동 자각도가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스프레드 시트에도 RP 쓰라고, 운동 자각도 쓰라고 써놨는데 이겁니다. 주관적 수치입니다. 저희는 그냥 맥시멈 10으로 해서 7, 8, 제일 힘든 걸 10이라고 생각하시고 제일 쉬운 거는 뭐 1, 2, 3, 4, 5 중이 되겠죠. 그날 다룰 수 있거든요. 어느 날 내가 600 페이스 주자인데 이 정도 페이스로 5km 뛰면은 한 7 정도인데, 오늘은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5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자가 또 사실 계속 주관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와 객관적인 이 직접 평가가 되는 데이터를 같이 봐주셔야 좀 더 데이터가 퀄리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케이던스 아시죠? 케이던스 모르시는 분들, 우리 1분 동안 발이 굴러가는 횟수인데요. 케이던스가 만약에 160 이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수 있는데요. 케이던스가 낮으면 걸음 보폭이 크거나 발이 느리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달릴 때 에너지 로스가 커집니다. 발이 지면에 오래 붙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발을 오래 딛기 위해서 한 발이 오래 움직이다 보니까 보폭이 커지고 발이 느려지게 느껴지는 것처럼 나오는 거고요. 빠른 분들일수록 케이던스가 높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 누군가 옆에는 뛰고 있고 오른쪽은 걷고 있는데 둘이 심박수가 다르죠. 오히려 왼쪽 뛰고 있는 사람이 더 낮아요. 누군가는 걷는 속도인데 140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뛰는데 138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영상을 찍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심박수가 높다라는 건 이렇게 자동차 엔진 매연 나오듯이 체력이 낮으면 RPM이 치솟듯이 우리 심장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박수가 높다라는 건 운동 강도가 세다라는 거. 엔진 자체 출력이 약해서 많이 쏘기 때문에 심박수가 높은 거예요. 숙련자들, 운동선수들은 뿜어내는 cc가 원체 커서요, 심장을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박수를, 연비를 좋게 만드는 훈련들이 저희 런텐츠에선 필요하고, 그걸 계속 하이브리드 차량처럼 탄력 주행을 오래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훈련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풀코스 뛰었을 때 심박수입니다. 제 영역 보시면은 4영역에 그대로 있죠. 저거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연비 주행을 한 속도가 평균 페이스 4분 55에서 뭐 4분 45 뭐 저 사이였던 거고요. 심박수 영역은 딱 저렇게 들어갔어요. 이건 좀 어려워 보이실 텐데 그걸 항정 상태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그래프를 항정 상태, 우리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 심박수가 안전하게 일직선을 이쁘게 그리는 구간을 제가 계속 찾으려고 할 건데, 요게 지금 요 지표 때문입니다. 무조건 고강도로 가면요, 우리 몸에 산소가 없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탄수화물 에너지를 쓰게 돼 있어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쉬운 산책, 쉬운 러닝, 우리 요즘 유명해진 존투 운동, 호호흡 운동, 이런 것들은 다 중저강도 운동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코로 쉬어도 될 정도라고 한다는 건 산소가 코로 다 커버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 몸에서 코로 쓰는 산소로만으로도 내 몸에 퍼뜨려 줄 수 있다 라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강도가 높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이를 이제 심박수가 높게 되면 무산소라고 하고요, 그 밑에는 유산소 구간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갭을, 이 항정 상태를 오래 갖고 가게 하는 게 우리 연비 주행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보시면 이 하트레이트 구간이, 피로도가 오는 구간을 저렇게 딜레이 시키는 게, 우리가 만약에 요즘에 다이어트가 목적이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빡세게 많이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저강도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 최대 지방 산화 지표를 보시면, 구간은 VO2 max 45에서 65%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실제 스포츠의학 논문에 쓰이는 자료를 그냥 갖고 온 겁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이 쓰이는 연비 중에 지방 산화가 제일 높은 구간을 저렇게 설정해 놨어요. 지난달에 뛴 5km 데이터와 두 달 뒤에 뛴 5km 데이터가 평균 심박수와 최대 심박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게 객관적으로 심폐체력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결론을 돌려드리면, 심박수가 85에서 90% 이상 뛰게 하는 운동들은 그냥 다 무산소 운동이에요. 근력 운동 같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운동들은 우리 젖산이라고 하는 피로물질들이 근육에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산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이나 건, 인대에 무리가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비주행, 우리 아까 말한 75에서 80% 강도 이하로 하게 하는 운동들이 항정 상태라는 거고, 우리는 그 항정 상태를 연비주행이라고 표현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랑 이런 것들이 목적이라면 목적이 다 달라지는 게 맞지만, 우리 지속적인 이 데이터들을 보실 줄 알아야 그러한 기준들이 생기신다. 그래서 우리 미션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우리 1주차 당장 내일부터 하셔야 되는 건,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뛰시던 대로 뛰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데이터를 기입하시면 그때 제가 이제 카운셀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이제 보이실 겁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뛰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해서 요 1주차 만들어 놨고요. 뭐 2주차부터는 이제 이렇게 이 목적에 맞춰서 제가 딱 진행을 할 겁니다. 3기수까지 하면서 느낀 건, 본인들 훈련 페이스랑 하던 크루가 있으셔가지고 그냥 원래 본인이 뛰시던 대로 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 2회, 3회를. 거기에 제 런텐츠를 추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훈련량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심박수가 좀 객관적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 뛰는 데이터 보면서 추가로 설명드릴 건데,
훈련량이 원체 많으신 분들은 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부상에 시달리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분명 오버로드가 된 거거든요. 이게 근력 운동이랑 똑같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러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움직임으로 간주됐었는데 아니에요. 일반 분들은 이거는 이제 거의 스킬의 영역에 가까워졌고, 이 스킬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이 밑에 움직임 패턴들이 잘 나와야 돼요. 필라테스가 될 수도 있고 요가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우리 몸에 집에서 하는 폼롤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스쿼트도 잘 안 하고 웨이트 런지 같은 것도 해본 적도 없고, 헬스장 가서 근력 운동이라는 걸 내가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러닝이라는 걸 뛰게 되면요, 몸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이런 왼쪽에 보이는 우리 트레이너들이 알아야 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우리 런텐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내가 러닝을 주 3, 4회 하지만 그 3, 4회 외에는 회사 생활하느라 9시간, 7시간, 8시간 앉아있고 집에서 스트레칭조차 제대로 안 하고 근력 운동이라는 걸 내가 태어나서 스쿼트를 하고 근육통이 있어 본 적도 없고 그러신 분들이라면 심박수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사람 몸이라고 하는 게 5kg, 10kg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뛰게끔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몸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을 알고 계셔야 5kg 아무렇지 않게 뛰는 거고 10kg 아무렇지 않게 매일 뛰실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기까지 마치고 제가 느낀 부분들입니다. 제가 체중까지 이제 쓰라고는 안 하는데요, 지금 2월 첫 주 기준 체중과 10주 뒤에 체중이 바뀌어 있으면은 데이터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뛰어주셔야 되고 주 2회 이상 뛰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값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보는 게 숫자만 보기 때문에요, 어떤 코스를 뛰었는지 제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미지를 첨부해 주시면 제가 볼 수는 있긴 한데, 여기 계신 분들은 뛰실 때 이왕이면 저의 미션은 본인이 주로 뛰는 데를 객관적으로 좀 일단 동일하게 떠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곳을 가거나 그랬을 때는 그냥 코멘트 달아주시고요. 왜냐면은 똑같은 제가 설정해드린 페이스 심박수를 맞춰 드렸는데 지난번 뛰었었던 곳이랑 오늘 뛴 곳은 막 오르막길 있고 막 이런 길이었어. 그러면 두 개 데이터가 똑같은 거리여도 똑같은 페이스여도 다를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걸 넣었고요. 그날 뛰는 데이터 중에 목표를 하나씩 잡아드릴 거예요. 심박수만 보고 뛰세요? 아니면 페이스만 보고 뛰세요? 그럼 그것만 보고 뛰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더 비교하기가 편해요. 여러분들도 꼭 그걸 아시게 되실 거고. 그리고 달리는 분들 데이터 보면요, 성향이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분이 어떤 성격으로 빨리 급하게 숙제처럼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뛰어주시면 될 것 같고, 10주라는 시간이 되게 길면서도 짧거든요. 근데 저희는 일단 10주는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 값을 갖고 가실 수 있어요. 저도 사실 기수를 줄이고 많이 하면 좋겠지만 저는 저의 그 런텐츠의 모토에 맞지 않아서 10주를 고집하는 거고, 뭐 마음 같아서 20주도 하고 싶지만 그렇게는 좀 어렵고요. 일단 10주라는 시간 꾸준히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모티베이션적인 것들이든 뇌과학적인 것들이든 습관에 대한 것들이든 다 좋아지실 수 있는 시간이기엔 충분하기 때문에 10주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기수 다수 참여하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신민우 님이라든지 어마리님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기수가 바뀌어서 훈련량이 충분히 되신다면 저는 인터벌도 드릴 거예요. 우리 준수님, 준수쌤 같은 경우도 페이스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 항정 상태보다 좀 더 그 역치가 넘어가는 훈련들이 분명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추후에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때는 인터벌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일단 됐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마무리